지금부터는 수사 모드. 진짜 탐욕스러워, 딱 봐도. 얼마나 탐욕을 부렸나요? 뭐 식스투스보다 뭐 상대도 안 되나요? 들어보시면 기대 이상이실 겁니다. 와, 나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 예, 자 교황이 되는 과정부터 사실 이 알렉산드로 6세는 뭐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이 알렉산드로 6세의 외삼촌이 교황이었거든요. 뭐 짧은 기간 교황이었는데 이 외삼촌의 도움으로 25살의 나이에 추기경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후에 추기경의 급여, 그 다음에 뭐 바로 되는 헌금을 통해서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추기경 중에 한 명으로 또 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알렉산드로 6세가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어서 61세가 되었을 무렵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교황 선출하는 그 콘클라베에서 유력한 교황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단독 후보는 아니고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은을 가득 실은 노새 4마리가 알렉산드로 6세의 집을 떠나서 그 콘클라베에 참여한 한 추기경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매수하는 거죠. 우와. 그리고 교황이 됐을 때 그에게 한 자리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까지도 들려 나왔습니다. 매수한 사람이나 매수 당한 사람이나. 당시 콘클라베에 참여했던 메디치 가문의 한 추기경이 알렉산드로 6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와, 이거 궁금하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탐욕스러운 늑대 권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네. 당시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로 6세는 결국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아서 1492년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교황이 됐으니 끝났을까요? 이제 이제 시작이죠. 예. 교황이 됐으니까. 네, 알렉산드로 6세의 탐욕은 교황이 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그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6세가 성직자 시절에 이제 사생활을 둔 케이스였는데 알렉산드로 6세의 자식들이 모두 16명이라고 알려져. 아이 진짜 진짜. 16명이요? 그런데 알렉산드로 6세는 특히 사생활들과의 자신의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탐욕의 화신이다로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가족 관계도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 엄마가 다 다른 거 아니야? 답답할 것 같아. 알렉산드로 6세는 교황이 되기 전부터 애인이 있었는데 바로 란노차 데이 까따네이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른 사생아들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4명의 자식에 대해서는 알렉산드로 6세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고는 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인 체사레 보르지아가 유명해진 거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냐면 바로 이 체사레 보르지아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 군주론의 모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로 알려진 첫째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에게는 무슨 자리를 주냐면 추기경 자리를 줍니다.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둘째 아들인 후안에게는 공작의 자기와 함께 교황군의 총사령관 자리를 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가문인 보르지아 가문의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로 6세가 바로 이 자녀들과 이상한 추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슨 춤이에요? 어떤 거죠? 자식들과 관련해서? 바로 교황의 가족 중에 근친 상간으로 엮여 있다는 네?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아니, 가족끼리 뭘. 어떤 뭐 식이야? 누구랑 근친 상간인 건데요? 하나는 바로 아버지 알렉산드로 6세와 딸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네? 그러지 마 좀.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아빠랑 딸이 아 싫어, 아 싫어. 첫 번째는 이제 당시 루크레치아가 대단한 미모를 갖고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아, 뭐 이쁘도. 그 예뻤다는 루크레치아 보르지아가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약간 모티첼리 비너스 아니, 너무 같은 어려, 이미지. 애기야. 이쁘긴 해. 당대 사람들은 정말 뭐 루크레치아 미모를 그렇게 찬양하는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녀는 중간 키에 우아한 자태를 지녔으며 얼굴은 약간 길고 코는 오똑하고 머리는 금발이고 치아는 눈부시게 희고 목은 가늘고 고우며 가슴의 균형은 감탄할 만하다. 심지어 이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그 주기경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적으로도 이용했다는 얘기도 돌았어요. 말도 그때 안 근데 돼. 루크레치아가 그때 당시에는 12살이었어요. 12살? 말도 안 돼. 언니도 그래서 안 그 된다. 딸의 아름다움을 자기 그 욕심을 위해서 그냥 이용했던 거죠. 아 이건 아닐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증거가 있어야 이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 6세는 루크레치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당시 군사력으로 유명했던 밀라노 공국의 스포르치아 가문과 정략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6세가 하위가 되는 이 스포르치아 가문의 총각에게 내걸었던 조건이 루크레치아가 아직 어리니 그리고 결혼의 준비가 안 됐으니 1년 후에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알렉산더 6세를 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를 흠집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루크레치아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냥 추측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대부분을 이 루크레치아는 결혼했지만 아버지인 알렉산더 6세와 같이 지내게 에? 됩니다. 아빠랑 살았다고? 예. 에? 나 그거 되게 이상해. 하지만 스포르치아 가문의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자 알렉산더 6세는 꾀를 내서 이 결혼을 혼인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첫 번째 남편과 혼인 무효 후 수도원에 잠시 들어가 있던 루크레치아는 아버지 알렉산더 6세와의 근친상간 소문에 또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정답. 네, 혜성 씨. 첫 번째 남편이 그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이거야. 나 이게 생각했어. 맞는 것 같은데? 혜성 씨 정답. 그래. 해석이 너도 잘하네 이런 거. 아니 이번에 규현 씨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같은 생각했어요. 역시 역시. 역시 왜 역시야? 혹시 바로 루크레치아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적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당연히 근친상간 소문이 또다시 확대되게 됩니다. 혹시 입장은 좀 그런데 알렉산더 6세 가족 내의 근친상간 소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그러지 마세요. 않습니다. 뭐야? 진짜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세요. 세 살에 오빠잖아요. 잠깐만. 그럼 오빠. 큰아들 세사레 보르지아. 뭐야? 잠깐만. 너무 싫어. 또 다른 소문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6세의 딸인 루크레치아와 그의 첫째 아들 체사레였습니다. 그럼 아빠랑 아들이랑 딸이 삼각관계네요. 네, 그렇죠. 너무 싫어. 너무 싫다 진짜. 소름 돋아. 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당대에도 굉장히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특히 탐욕을 드러냈던 교황 가운데서도
알렉산드르 6세는 이 여성 편력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아의 엄마였던 반노차 외에도 주변에 이제 여러 여성들을 이제 거느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에? 바로 이 여성은 금발에 검은 눈동자 또 동그란 얼굴형으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던 줄리아 파르네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와, 음식이요? 알렉산드르 6세는 교황이 되기 전 아름다운 줄리아 파르네제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무려 43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러지 마 좀. 44살 나이 차이? 제가 지금 한 살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네.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당시에 이 줄리아 파르네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건데 에? 이에도 아랑곳않고 알렉산드르 6세는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삼아 버렸습니다. 자, 니키 씨. 네. 교황과 줄리아 관계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줄리아가 살았던 궁전에는 혼자 사는 거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줄리아랑 줄리아 시어머니랑 루크레치아 같이 살았어요. 한 곳에 한 집에서 네. 어떻게 너무 이상한 조합이야. 이렇게 이제 유부녀까지도 탐했던 알렉산드르 6세는 뭐 줄리아 파르네제 한 여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속상하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6세는 바티칸 내 자신의 거처에서 알밤 연회라는 파티도 열었습니다. 알밤? 예, 알밤 파티. 밤? 알밤이 뭐죠? 어떤 연회였을까요? 벌거벗고? 알몸으로 밤을 지새서 알밤이라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추측이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몸의 밤이라서 알밤. 네. 네. 이 알밤 연회에는 교황청 안으로 약 50여 명의 매춘녀들을 불러들여서 손님들과 함께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의 이제 의전 책임자였던 한 인물이 묘사한 이 연회 모습이 있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황 체사레 그의 여동생 루크레치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매춘부들이 상들리에 사이로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흩뿌려 놓은 밤을 주우러 다녔다. 연회는 손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매춘부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그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누군가 소리쳤다. 귀족은 물론 고위 성직자들도 값비싼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죠. 너무 세다.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는 연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알렉산드르 6세의 모습은 익히 알고 있는 성직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거리낌 없는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세속적인 인물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교수님 근데 네. 당시에 알렉산드르 6세가 저렇게 탐욕을 부리면 네.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었겠죠. 사람들은 교황이 자신의 가문의 이속만 챙기는 이러한 모습에 실망하거나 또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르 6세를 그린 이제 캐리커처가 하나 있는데 거의 괴물처럼 그려놨네요. 네, 이 그림은 알렉산드르 6세를 악마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 에고 숨 빠빠 내가 교황이다라고 쓰여 있고요. 파파구나. 네. 교황관을 삼중관을 지금 쓰고 있고 신발에는 이제 십자가 그려진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인간 같아 보이지는 않죠. 악마네요, 악마. 그러네. 예. 이 교황을 가르쳐서 당시 한 인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정당한 수단이나 반칙으로 자녀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본성은 사기꾼처럼 모든 일에 사기를 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무실과 혜택도 팔아넘긴다. 네, 교황을 이렇게 사기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공감합니다. 이미 충격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탐욕을 부리던 알렉산더 6세는 재위 11년 만에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11년밖에 안 했어요 교황을. 그 안에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일을 하셨네. 네. 예, 끝없는 탐욕으로 쌓아올린 알렉산더 6세 권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네. 교황님에 대한 불신이 지금 가득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황님들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 시기에는 알렉산더 6세 이후에 다른 교황의 모습도 흡사합니다.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알렉산더 6세 이후 다음 교황인 비오 3세가 재위 26일 만에 죽자 다음 교황이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리오 2세, 라틴어로는 율리우스 2세이라는 인물입니다. 율리오 2세는 교황령을 넓히기 위해서 직접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전해요. 그리고 성직자라기보다는 군인에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이제 장군 그 이름에서 따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군이래 장군. 이렇듯 율리오 2세는 땅을 더 차지하는 탐욕과 함께 자신의 명성, 그것도 종교적인 명성이 아닌 어떤 명성? 전쟁? 전사로서 군사적인 명성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명성을 드러내는데 전쟁이란 수단을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쟁만 꼭 싸움만이 방법은 아닌데 율리오 2세도 전쟁만 한 건 아니에요. 성베드로 성당, 대성당의 신축을 지시하거나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또 브라만테 등을 후원해서 예술 작품과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와 뭐야? 와. 우와. 우와. 이처럼 교회와 교황은 이제 점점 더 세속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고 자신의 탐욕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교황이 지금 해와온 행실들이 지금 되게 세속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교황의 시점이 좀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세속적인 교황의 탐욕은 끝날 줄은 몰랐고 거기에 이제 흑사병까지 있었잖아요. 흑사병이 지난 유럽에는 마치 뭔가를 예고하려는 듯이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혜성 아니에요? 네. 1506년 스페인에서 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혜성이 자주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되게 안 좋은 징조로 여겨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혜성의 존재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페인에서 이탈리아까지 이 시기에 애벌레, 쥐떼들이 출몰하고 거기에 기후 이변으로 흉작까지 계속되면서 유럽의 분위기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